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현직 장관이죠. 이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3시간 정도씩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요, 각각 따로. 그리고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서 2평짜리 감방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예전에 신동철, 정관주, 김종덕 3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의 인멸과 관련해가지고 수사의 자료들이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가 이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의 증거의 인멸 가능성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반출하는 내용들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거나 복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리고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위증에 대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고,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 영장 판사가 또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성창호 부장 판사,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서울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라고 보이고요. 이분의 어떤 과거의 그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고요. 일전에 그 CJ 이미경 회장에 대한 어떤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 전에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것만으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번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헌정사상 첫 현직 장관 구속이라고 해요. 그동안 뭐 장관 출신들이 많이 구속이 됐었는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사표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장관 신분을 벗어나서 구속이 됐던 것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수사를 개시 받을 때 사표를 내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직전에 사표를 내서 현직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 재판정이나 수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현직 장관에서 탈피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아마도 조윤선 전 장관은 이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일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도 강력하게 보이고 그만큼 내가 결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표를 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도 사표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검이 오늘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고 다음 주쯤에는 조금 이제 가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성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 이 부분의 소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보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재청구를 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진술 증거, 물증들을 확보를 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기각 사유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뇌물수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지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순실에 대한 그 앞으로의 조사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핵심 3인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최순실 그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어떤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면 재청구할 여지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됐는데 확실한 증거 없이 다시 청구했다가 두 번째 기각됐다. 그러면 굉장히 동력을 잃고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오늘 법정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뭘 다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는 뭐 더 예전에는 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발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예. 아마도 기존에 다투고자 했던 그 수첩의 문제, 수첩에 대해서 위법 수직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을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증거 능력이 채택이 되니 그 수첩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수첩을 통해서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진술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예. 수첩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법원이 안종범 수첩 17건의 수첩이에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록했던 그 수첩인데 이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하고 하는데 이 증거로 채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절차를 다퉜는데 예. 위법한 증거가 아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의 가치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뇌물죄의 대가성으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헌재 재판관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수첩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로서 나온 부분만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된다면 헌재에서도 이 수첩 내용을 광범위하게 헌재 재판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최순실 씨에게 이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또 통보해서 특검은 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최순실 씨는 계속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어쩔 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뇌물죄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변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문제는 신병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또 진술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어찌됐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뇌물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진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예. 이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끝으로 지금 약간 좀 엇갈리는 전망이 하나 있는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게 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일정이 늦어질 것이다. 관계없다.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 예. 크게 관계없다라는 것들이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소에 이 뇌물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이제 헌재의 탄핵 사유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 구속 여부나 불구속 여부는 그냥 재판을 하는데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지 무죄나 유죄를 지금 판단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예. 이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어떤 절차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